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전속 파트너 주도신공 김선상입니다. 자, 이제 즐거운 주말이 됐습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됐고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좀 봄이 오는가 싶더니만 또 꽃샘추위가 지금 오고 있고 증시도 조금 봄이 오는가 싶더니만 이번 주에 좀 조정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의 봄이 뭐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뭐 계절이 봄에 안 올 리가 없고요. 근데 이제 막바지 거의 겨울인데 증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막바지 겨울,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면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아마 따뜻해지겠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주식쟁이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첫 출연이고 마켓 인원은 지금 뭐 이제 4번째 출연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오늘 처음 출연이기 때문에 조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인데 어떤 강의냐면 이제 바이오에 대한 강의입니다. 바이오에 대한 강의. 오늘 사실 이제 그 첨생법, 첨단 재생의학법에 대한 게 오늘부터 시행이 됐나 그래요. 사실 그거를 노리고 제가 강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제 일주일 전부터 좀 준비를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바이오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데일리 TV 방송 제작팀에서 신대가 여기 좀 출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여기 나와서 이제 바이오 강의를 하자 해서 바이오 강의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이오, 우리가 이 바이오는 꼭 봐야 될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제1의 수출 1위는 반도체잖아요, 그죠? 반도체. 그 다음이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다음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그 상위 품목인데 이제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바이오 시장이 나중에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 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시대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 유병장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병을 안고도 오래 산다. 그만큼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무병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제 세대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마 제 다음 세대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아마 150살까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제 세대는 아니지만은 저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 세대에서는 좀 힘들겠지만은 제 자식들, 다음 세대에는 아마 무병장수를 노릴 수 있는 그게 바이오의 사실 목표잖아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병 없이. 근데 요즘 의학기술 발달하다 보니까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서도 오래 살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자, 오늘 이제 바이오 강의는 제가 요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이오의 핵심이 큰 줄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처음에 줄기세포라고 했잖아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뭐냐면 줄기세포, 방금 얘기했듯이. 그다음 바이오 시뮬러, 그다음 유전자 분석, 그다음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에요.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마켓린에서 저 38광 기법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높은 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높은 패가 됐냐. 높은 패를 잡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진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에서 특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바이오 이제 신약을 만들잖아요. 신약을 만들거나 이제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임상 실험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첨생법이 그 주요 골자가 뭐냐면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 규제라든지 그다음 허가 절차 이게 이제 주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실험이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상,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예? 10년.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3상까지도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기도 힘들지만 통과를 해도 허가 맞는 데까지도 기간이 또 몇 년 걸려요. 허가 절차. 그걸 간소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난치병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정부에서 이제 사실 지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술력 좋은 회사들은 이제 정부에서 막 직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거든요. 어쨌든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제 큰 그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역사가 앞으로도 그런 패턴을 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바이오 업체 중에서 국내에서 이제 신약이 나오고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들, 과거에 그런 기업들이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를 갔던, 그게 과거에 그랬어요, 실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근데 먼저 이제 차근차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치료제가 있고, 그다음 바이오시뮬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치료제가, 어떤 지금 현재 시장성이 있고, 또 유전자 분석이 어떤 분석 시장들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 바이오 의약품이 뭐고, 또 플로펜 기술이 뭐고,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바이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강의를 오늘 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줄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세포로. 예? 몸은. 우리는 뭐 사실 이제 뭐 혈액, 뼈, 뭐 장기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세포. 그 안에 뭐 이제 사실 유전자도 있고 DNA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몸의 신체는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졌고 우리 몸이 세포가 아마 한 수십조 개가 될 거예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대략 한 60조가 된다, 60조 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60조. 근데 이 세포도 늙고 노화되고 또 죽고 또 새로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말 그대로 줄기 뻗어나가면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조직으로 이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건이 맞으면은 다양한 조직으로 이게 분할을 하고 또 재생 능력이 탁월해요. 줄기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약이나 뭐 치료제,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질환들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는 약이나 치료제가 한계가 있어요. 난치병. 특히 이제 재생의학, 재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부를 재생하고, 뭐 뼈를 재생하고, 연골을 재생하고, 장기를 재생하고 그런 치료제는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아니면 막아주거나 아니면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세균을 죽이고 뭐 이런 치료제 질병을 치료하고 막아주는 것들은 지금 많이 개발돼 있고 많이 또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장기라든지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하지만 줄기세포는 가능해요. 왜? 분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으로 분화 능력이 있어요.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그래서 줄기세포가 굉장히 난치병 치료에 특히나 이제 척추 다치거나, 척추 다치거나, 그다음 뭐 아시다시피 당뇨, 그다음 파킨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뇌에 이제 도파민 부족으로 그런 것들도 사실 난치병이잖아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를 줄기세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죠.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초에 그 황우석 박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논문 조작 사건 나왔죠. 사실 이제 황우석 박사님은 그 줄기세포 배양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복제하고 막 이런 기술을 굉장히 뛰어났는데 논문을 좀 조작한 부분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줄기세포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사기다. 사실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닌데 이제 그분이 논문 조작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시장에서 안 좋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정부 지원도 좀 많이 끊기고 규제도 좀 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많이 뺏겼어요, 사실은. 일본이 기술 격차, 지금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훨씬 그 기술이 높게 형성돼 있고 아마 시장성도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이상 켜졌을 거예요, 아마. 줄기세포 치료제 지금 활발하게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연구하고 있지만은 지원책이 아직은 좀 미비해요. 어쨌든 이번에 첨생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또 희귀 난치성 질환들, 난치병들, 그다음 좋은 임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이제 줄기세포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줄기세포의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성체 줄기세포하고 배아 줄기세포가 있어요. 성체 줄기세포가 뭐냐면 방금 아까 이제 줄기세포가 분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채취하고 추출했느냐? 예. 그런 것들을. 근데 성체 줄기세포는 제대열, 그다음 이제 골수, 혈액, 좀 추출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이게 뼈나 간, 혈액 이런 것들을 이제 분화하기 전에 이제 원시세포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화 직전에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하고 이거를 분할을 잘하면 그러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재생 능력도 있고 장기 특성에 맞춰서 분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능력이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배아 줄기세포하고는 좀 능력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하기는 좀 쉽죠. 성체 줄기세포가. 근데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성체 줄기세포하고 배아 줄기세포의 장단점이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는 이제 그 각 조직에서 소량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골수라든지 피부 뭐 이런 데 신경 이런 데 그리고 이제 배양이 좀 까다롭고 그다음 이제 특정 세포만을 분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요. 면역 거부 반응이 그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어쨌든 성체 줄기세포가 있고 배아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럼 배아 줄기세포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을 하잖아요. 남성의 정자, 난자. 그러면 이제 배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4일이 되기 전, 14일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배아가 되고 이러면 약간의 태아 형태가 갖춰져요. 뭐 장기는 형성이 안 되지만, 근데 그 전에 거기서 배아를 세포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사실 14일 전,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인간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은 이미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죠? 몇 주만 더 지나면서 이제 그 태아 모습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죠? 태아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이게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선 배아를 쓸 수가 없어요. 신선 배아를 못 쓰기 때문에 어떤 배아를 쓰느냐? 기증을 받잖아요. 난자를 기증받거나 불임 치료에 쓰는 이제 우리가 불임 치료 때 이제 난자를 냉동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기증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윤리에 저촉이 안 되죠. 그런데 신선 배아를 수정을 시켜서 그거 하면 태아가 생겨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아줄기가 방금 얘기했듯이 성체줄기는 추출하는 부분이 좀 쉬워요. 골수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뭐 피부 조직, 뭐 지방세포 이런 쪽에서 이제 충분히 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배아는 수정을 시킨 그 배아를 가지고 세포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분화가 잘 돼요. 그래서 장기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생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손쉽게 구하기가 힘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또 있어요.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줄기세포에서 성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줄기세포 치료제 얘기, 만약에 이따가 제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때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생명연료표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선배아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규제 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자 기증을 받아서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국내도 이제 그런 규제를 좀 풀었으면은, 예? 그래야지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첨생법 말고도 좀 더 강력한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들은 대부분 성체줄기세포예요.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고, 자, 줄기세포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5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개구리 복제를 성공을 시켰죠. 예, 이게 이제 뭐 그 올챙이 세포를 가지고 그 한스 스페만 박사인가요? 개구리 복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때부터 이제 복제 되고 이제 70년대 이제 시험관 아기가 탄생됐죠. 그다음 이제 80년대 이제 쥐복제되고, 그다음 이제 98년도에 그 배아줄기세포 수정란을 처음으로 분리배양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요때부터 이제 복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이제 12년도에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제 일본에서 교토대에서 교수팀이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이제 줄기세포에서도 아까 이제 배아줄기세포가 좀 장기라든지 척수라든지 이런 이제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쪽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국내에서는 그런 윤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가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연구 진척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세포 가지고 줄기세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이제 13년대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이제 이루어졌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잠깐 얘기했듯이 여기 하나 빠졌는데 97년도에 이제 복제양이 탄생됐어요. 요때부터 이제 그때 화두가 많이 됐어요. 그 복제양 돌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돌리가 그때 그 기사에도 막 나오고 막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딱 들어서면서 우리가 황한석 박사님이 이제 그때 화두가 됐잖아요. 그 복제 배아줄기 세포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논문 뭐 조작설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복제양 돌리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기술이 이제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인간 복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주라기 공룡에 보면 이제 뭐 공룡 복제, 근데 공룡 복제는 좀 힘들고, 예. 근데 앞으로 기술이 더 뛰어나게 높아진다면 앞으로 뭐 맘모스나 공룡도 복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복제가 힘든 부분이 DNA라든지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고 또 섞여 있거든요. 예. 그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고 복제를 하려면은 앞으로 더 기술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복제양 돌리가 탄생되고 나서 인간 복제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인간 복제. 근데 이제 인간을 복제해서 이거를 하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커지죠. 예.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사실 그거는 막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기술 발전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줄기세포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황은석 박사님이 그때 사건도 크게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황은석 박사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여담으로는 황은석 박사님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HM 바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닥에 등록이 돼 있지는 않는데 등록이 돼 있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뭘 하시냐면 복제계 만들잖아요. 복제계. 요 최근에 그 배우 노주현 배우님인가? 그 반려견이 죽어가지고 황우석 박사님한테 그 복제계에 의뢰해가지고 그 비용이 한 억 단위가 듭니다. 억 단위가. 그러니까 한 마리 복제하는데 그 복제해서 지금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반려견들이 워낙 많아요.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아마. 거의 한 1200만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견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이 죽어버리면 슬픔이 진짜 심하죠.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한 10몇 년을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근데 이제 사실 뭐 돈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복제를 못하겠지만 돈 있는 사람도 복제 맡긴단 말이에요. 황은석 박사님 그거 해주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는 중동 가가지고 예, 낙타도 복제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자, 맞아. 황소바스 회사가 H1 바이오니라는 회사가 이제 최대주가 있는 게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홈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은 예, 거기가 황우석 박사님 회사 회사예요. 최대주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품목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품목 허가를 예,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판이나 시술이 되고 있는 거죠.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제 차트 분석으로. 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종목명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종목명은 얘기 안 하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종목이라는 걸 이미 간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이제 하티셀그램이라는 예, 치료제가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가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해서 뭐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만든 건데 말 그대로 골수에서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있어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채취하기가 좀 쉽죠. 예, 추출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쉽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추출하냐면 대체로 이제 탯줄이나 혈액이나 예, 골수 이런 데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가로 이게 증식을 잘해요. 예? 자가로 증식을 잘해요. 근데 단점이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게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이 이동을 해요. 얘네가.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예. 어쨌든 2011년도에 하티스그램이 이제 세계 최초로 품목 허가를 혜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환이냐? 심근경색 치료제. 예, 심근경색, 심장 아시죠? 예. 심장 아파. 급성 심근경색 예, 치료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시술이 불편해.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상당히 탁월한데 시술이 불편해. 왜냐하면 관상동맥에 혈전 용해제 투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예? 골수를 또 채취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골수 채취하면 그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예, 또 솔직히 좀 아프죠. 예, 근데 그다음 관상동맥에 혈전 용해제 투여하는 시간도 또 걸고. 그러니까 시술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벌써 14년 됐는데 이게 매출이 잘 안 일어나죠. 예? 심근경색 치료제로는 아주 좋은 치료제긴 한데 그리고 심근경색이 뭐예요? 심장이 갑자기 이상이 있으면 심장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잖아요. 예?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박하잖아. 극박한데 이거를 며칠 동안 입원해가지고 이거를 골수 채취하고 그걸 배양하고 거기다가 또 다시 환자 몸에다 투여하고 그 혈전 용해제 또 투여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 예, 만들어 놓고도 상당히 예, 매출이 안 뜨는 거죠. 예, 하티스그램 예, 국내에서는 어쨌든 품목가 어떤 기업인지는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큐피스템이라고 있어요. 큐피스템. 예. 세계 최초 지방 줄기세포. 말 그대로 지방에도 줄기세포가 잘 존재해요. 그걸 가지고 추출해서 분리배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채취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배양을 해야 돼요. 예? 세포 배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게 분화가 잘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퍼즐이 잘 맞아야 돼요. 퍼즐이 안 맞으면은 그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괜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줄기세포가 또 이게 면역 거부 반응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단점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예? 그러고 또 이제 암으로 또 이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괜히 뭐 저거 잘못하다가 돈 들여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이 배양이라든지 이런 분화가 잘 돼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렵죠. 어쨌든 이제 추출은 지방 줄기세포에서 이건 환자 지방 조직에서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리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12년도에 이제 희귀질환 크론성 누공 질환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예, 판매가 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게 뭐냐? 벌써 13년 됐잖아요. 이것도 매출이 안 나와요. 그 크론슨 누공이 뭐예요? 항문 얘기하는 거예요. 항문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주변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희귀 질환이죠. 우리가 이제 항문에 뭐 이렇게 그 구멍이 난다든지 그런 병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환자가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예,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환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환자 수가 많으면 사실 이제 한 번 시술 받는데 한 몇백만 원씩 가져요. 예? 요즘 이제 급여가 되면은 좀 단가가 낮겠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시장성이 좋으려면 환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가 많은 시장이 뭐냐면 제일 많은 거는 우리가 흔한 게 3대잖아요. 이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예? 근데 이제 약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완벽한 완치 치료제는 없죠. 예?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더디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약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어쨌든 희귀 질환이에요. 희귀 질환. 이거 환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안 일어나요. 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시장성이 조금 더 좋은 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대상포진. 대상포진 아시죠? 뭐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장인어른도 대상포진 걸리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진짜. 뭐 굉장히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 대상포진은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잘 걸려요. 특히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 금방 이제 그 몸에 바이러스를 못 이겨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게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아프죠. 어쨌든 이제 미국에 이제 임상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탈모 치료제. 예, 저는 이제 뭐 머리털이 탈모는 아닌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씩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탈모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탈모인만 해도 한 1,000몇백만 될 거예요. 한 1,500만 이상 될 거야, 아마. 이게 화두죠. 그래서 탈모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성이 좋잖아요. 먹는 약도 있고. 근데 머리를 나게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완화야, 다. 이 머리털이 안 빠지거나 완화시키지 머리털을 나게 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줄기세포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줄기세포는 왜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면 초대박이 나겠죠. 매출도 초대박이지만 주가도 초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탈모 치료제를 그 국내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들어내면 진짜 초대박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죠. 이거는 만들면은 블록버스터예요. 블록버스터는 전 세계 빅히트 제품이 되는 거죠. 빅히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아그라. 비아그라 원래 처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다가 이게 부작용이 나왔어요. 그게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성의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네.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확 바꿨어요. 근데 그게 빅히트를 친 거지. 예? 그래서 수백조 벌었어요. 화이자가 그것 때문에 수백조 버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탈모 치료제는 진짜로 완벽한 머리털이 진짜로 무조건 나는 진짜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수백조 그냥 진짜 매출 수백조 터져요, 그건. 뭐 그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P 시스템이 있고요. 예, 품목 허가를.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카티라이프가 있습니다. 카티라이프. 자, 이건 환자 본인의 이제 채취한 조직을 연골세포로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 이제 골수에서 연골세포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채취하냐면 얘네는 늑골. 늑골이 뭐냐면 갈비뼈 연골세포예요. 예? 갈비뼈 연골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포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염 많잖아요. 이거는 시장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운동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약간의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이 심하진 않은데 약간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이 많아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운동 심하게 하다가 연골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좀 통증이 많이 일어나거나 젊은 층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그래서 무릎에 결손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골 세포를 쉽게 말해서 거기다 도포를 시켜주는 거예요.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 치출한 배양 해가지고 그 6주간 배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무릎 같은 거 연골에다가 도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뭐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연골은 다르면 재생이 안 돼요. 특히 연세가 많아서 연골이 없어져. 연골이 3, 4mm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이게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연골 자체가 다 닳아버리면. 그러니까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조직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심한 운동을 하다가 이게 약간 찢어진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 이제 도포를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카트라이프가 이제 시술 받은 사람들의 부분이 들어보니까 꽤 그래도 괜찮다는 호평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또 이제 미국에서 이미 임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이제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아서 이미 시술을 받고 있어요. 병원에서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싸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급여가 적용이 그러니까 의료보험이죠. 그러니까 급여가 적용이 안 되면은 뭐 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티라이프가 국내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고 2021년도에 이제 자가유래 피부 각질 치료제 또 품목 허가를 지금 또 받은 상태에서 이 회사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품목 허가 받은 회사가 이제 카티스템. 카티스템은 이제 국내 대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급이에요. 이제 슬관절 열근재성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해서 제대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제대열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제대열이 뭐냐면, 여기 이제 제대열이 뭐냐면, 아까 이제 탯줄. 우리가 탯줄에서 조혈모 세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요. 그거를 보관을 해요. 그 보관 사업이 제대열 사업이에요. 이 회사가 그걸 거의 원조격으로, 그러면서 제대열 사업에서 굉장히 팽창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대열을 보관해서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해가지고 뭐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포가 양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활용도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관 사업으로 1년에 얼마씩 보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세포를 이제 애가 태어나면 탯줄에 그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조혈모 세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체줄기 세포를 가지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카티는 상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2011년도에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병원에서 지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아마 시술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우리가 4강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님이 이거 시술 받았잖아요. 히딩크 감독님이 이거 카티스템 시술 받았잖아요. 무릎 뭐 잘 성성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연골이 뭐 엄청 뭐 다 닳고 뭐 손상이 심하고 그러면 줄기세포라도 재생 능력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뭐 손상이 좀 되더라도 조금 아주 극심하지 않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쓴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히딩크 감독님이 이거를 또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시술 많이 받았고, 여기 회사의 이제 대표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2020년도 포브스 선정에서 아시아 기업 25인으로도 대표분이 선정이 되셨죠. 5년 전에 여자분이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이시고 양윤선 대표라고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줄기세포를 오늘 이제 품목 이제 허가를 받은 기업을 4개를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이제 바이오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이오가 과거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점을 했으면 그 엄청난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야, 이게 뭐 신약이 나온다. 그거 가지고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다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려면 내가 이 시장성을 알아야 돼요. 줄기세포가 이런 원리구나. 뭐 바이오시뮬러가 이런 원리구나. 뭐 유전자 분석이 이런 원리구나. 그거를 조금만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뭐 사실 뭐 의학 서적으로 뒤져보면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바이오 투자로 아마 진짜로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나는 것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분명히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끊고 좀 넘어가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이 얘기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차트 분석까지 또 해드릴 겁니다. 차트 분석 해드리는데 자, 저하고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나 이제 또 중요 포인트들 예, 또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밴드로 오시면 돼요. 밴드로 오시면 되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무료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무료 방송을 하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그 무료 방송도 오시고 이데일리 사실 홈페이지에 오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밴드도 지금 밑에 예, 자막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언제 그 밴드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연세 드신 분 모르잖아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카메라를 딱 켜고 카메라를 저기 이렇게 탁 저기 QR 코드 있죠. 저기다 탁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킨 다음 딱 대잖아요. 그럼 밑에 그 영어로 영어도 그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누르면 탁 들어가요. 그냥 자동으로 탁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잘 다루신 분들인데 못 다루신 분들은 카메라를 저기 화면에다 딱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거 주소가 딱 나와요. 그걸 딱 누르면 돼요. 예, 그러면 밴드로 탁 들어갑니다. 예. 아니면 뭐 문자 전송하시고 하셔도 되고. 그냥 올해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 돈 많이 번다고 얘기했어요. 예.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자, 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차트로 들어가서 제 마케팅에서도 차트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차트는 여러분들 예측의 도구는 아니에요. 차트는 선긋게 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마케디너 방송에서 출연하면서 화요일에 출연하죠. 화요일 10시에 출연하는데 거기서도 매번 얘기하는 게 매수가 잘 돼야 된다. 매도도 물론 어렵지만은 예? 매도도 어렵지만 매도가 2배, 3배, 4배, 5배 어려워지는 이유는 매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수만 잘 되면 매도는 쉬워져요. 2, 3배가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싼 자리에서 잘 잡으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오랫동안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안 끌고 내가 급등이 나올 때 그냥 팔아먹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몇 달, 몇 년을 들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되게 편해요. 매수를 잘하면 내가 수익이 난 상태니까 뭐 분할로 차익을 하고 일부는 뭐 오랫동안 들고 간다든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수를 잘해야 되고 매수가 어려운 거예요. 매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전에서.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차트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 실력과 내공을 갖추면 여러분들 돈 버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아까 뭐냐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품목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상에 성공한 기업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첫 번째 종목이 파미셀이에요. 파미셀. 예, 파미셀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은 제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품목 허가를 받았다. 예? 그 얘기를 해드렸고, 예? 자, 그러면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일봉 차트인데. 제가 요즘은 사실 이제 월봉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월봉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월봉, 주봉, 일봉이 있어요. 자, 월봉상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 월봉상.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20선이 있어요. 20선. 이게 안 되네.
안 되는데. 자, 여기 예,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쭉 이렇게 보면 노란 선이 보일 거예요. 예? 요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얘기했듯이 쭉 보시면은 예, 이게 쫙 내려오고 있어요. 예? 이 노란 선이 장기 하락, 이게 상향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게 상향으로. 근데 보면은 2021년도부터 해서 쫙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장기 상승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장기 상승을 못 한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상향으로 안 돌아섰죠. 상향으로 안 돌아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면 이게 바로 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조정을. 어떤 거는 1개월 조정받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개월 조정받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개월 조정받고 가는 것도 있고 다 각자 다르죠. 근데 조정의 포인트가 짧은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1개월 조정받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1개월 조정받고 전달에. 전전달에는 이제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럼 월봉상 이제 저항이 최고점이 여기죠. 최고점은 여기인데 25,000원 이상인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제 최고가까지 이렇게 팍 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가 이렇게 터지냐면 우리가 품목 허가, 품목 허가를 이제 그때 득했을 때, 예, 보시면은 2020년도 있고 2017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품목 허가를 득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뭐가 단점이 있고 뭐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시판 허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몇백 프로가 터져버린다. 예, 수백 프로 터지죠. 예, 수백 프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예?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이제 승인 절차가 나오고 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품목 허가를 받지만 이제 국내에서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것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임상실험 다시 해야 돼요.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일본에서 다시 임상을 해가지고 환자 수 모집해서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그 치료제를 가지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글로벌 임상에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 이제 엄청나게 가버리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항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월봉상 저항이에요. 그럼 월봉상 저항에서 진입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진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월봉상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 진입을 하면 안 되고 1개월 정도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예? 1개월 정도 빠질 때까지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종목이 파미셀이. 파미셀. 예. 월봉 그래프를 잘 보시면 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본 그래프는 사실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일본으로 전환해서 보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4,400원에서 11,000원까지면 지금 따블이 넘게 났잖아요. 예, 벌써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도 아직도 안 꺾였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죠. 그러니까 첨생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가 의외로 수백 프로 터지는 종목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제가 바이오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관심 없고 공부를 안 해놓으면 수백 프로를 무슨 수로 먹어요? 못 먹지, 당연히. 먹을 리가 없죠. 내가 관심이 없는데, 뭔 수로 먹어?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뭐 종목명이 저기 작게 적혀 있어서. 예, 두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이에요. 제가 아까 줄기세포, 안트로젠. 예? 첫 번째가 파미셀은 하티셀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티셀그램. 예, 하티셀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 예? 설명을 해드렸어. 그죠? 두 번째 안트로젠. 그 안트로젠 뭐예요? 큐피스템. 예? 품목허가 받는 게 큐피스템. 예? 희귀질환 치료제. 예? 크론병.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문 주변에 예, 구멍이 생기는. 근데 환자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해야 돼. 왜? 전 세계 환자가 50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도. 크론병이 전 세계 환자가 그럼 글로벌 임상을 성공해버리면 이건 매출이 뜨지. 예? 근데 국내에서 품목허가 받은 거 가지고는 희귀 질환 환자가 적기 때문에 예? 매출이 뜰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월봉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의외로 은근히 지금 12월 달 이후에 은근히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 저점에서 은근히 올라왔죠? 자, 그럼 우리가 품목허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이시죠? 2017년도. 제가 여기까지. 2017년도 여기서부터 23만 원 갔어요. 몇 배예요? 여기 18,000원, 19,000원이에요. 10배 넘잖아요. 저 때가 품목허가 받은 거예요. 10배 넘잖아요. 10배 넘게 갔잖아요. 안토로니아 10배 넘게 갔어요. 그때 품목허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품목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매출이 뜨지 않죠. 그런데 품목허가를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고 나니까 주가가 받고 나서가 가는 게 아니라 받고 나기 전에 가는 거예요, 이미. 받기 전에 가는 거예요, 이미. 받기 전에 가는 겁니다. 아까 참 파미셀도 제가 월봉 볼까요? 파미셀도 상당히 많이 갔죠, 아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토로지는 미친 듯이 갔죠, 안토로지는. 역사는 반복돼. 근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완전히.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죠? 이게 월봉이에요. 이제 바닥 탈출한 거예요, 이제. 이제 바닥 탈출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임상 진행한다. 그러면 이거 날아가죠, 나중에. 이미 국내에서는 시판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이 안 뜬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날아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바닥 탈출 구간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뭐냐면 아까 이제 카티라이프 얘기했어요. 카티라이프. 무릎 얘기했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이 아프잖아요. 연골. 카티라이프 은근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벌써 10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오늘 빠졌는데 뭐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죠. 많이 이제 빠져야 되는데 벌써 2달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임상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술 환자들한테 효과도 괜찮아요. 조금 그 시술 받은 사람들한테 호평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아까 연골세포에 이제 도포를 하나 그랬잖아요. 하나 더 남은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나머지 이제 마지막 종목하고 제가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11,000원, 12,000원부터 해서 31,000원까지. 여러분 관심 안 둘 때 벌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또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작년부터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이제 월봉을 보자고요. 자, 이게 등록한 지 꽤 됐어요. 2010년도. 이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72,000원인데, 자, 이건 뭐 완전히 바닥 탈출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바닥 탈출하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선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가 일단락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야지 또 간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 근데 나중에 가격 조정을 받고 나중에 긴 안목으로 보면 바이오솔루션은 글로벌 임상까지 또 진행을 하고 거기서 글로벌 임상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많이 올라갔다. 벌써 3개월 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100%는 벌써 훨씬 넘었고. 여러분들 관심을 안 두고 바이오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종목들 절대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품목허가 받거나 기술 수출이 있는 것들을 선점해 놓으면 몇백 프로 금방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메디포스트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라 그럽니다. 마무리하라 그랬는데.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해드리고 자세한 얘기 또 저하고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에 밴드로 카메라 딱 대면 밑에 주소 나옵니다. 빨리들 들어오시고 제가 정말 또 중요한 강의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